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대규모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압수 금융자산 정기점검 과정에서 다수의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현재 시세 기준 수백억 원 규모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700억 원에 달한다는 내부 전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지난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으로 판단돼 압수한 자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압수물로 분류해 관리해왔지만 지난해 중순 무렵 없어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뒀던 비트코인 암호가 외부로 유출된 걸로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외부 해킹보다는 피싱 범죄에 노출돼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싱 범죄에 뚫렸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와 보안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 내부에서는 직원 연루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봉권 띠지 청문회. 띠지 분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도 중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인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최 검사의 돌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띠지 분실에 대한 추궁에 감정이 상했는지 자신의 앞에 있던 진술용 마이크를 천장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다. 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중요 증거인 띠지를 분실하고도 수사 자체에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한 최재현 검사. 결국 검사 선배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고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들에게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대상이다. 검찰의 띠지 사건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보고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오만한 태도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했을지 눈에 빤히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진보당도 오만 불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검찰을 해체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 검사는 당시 윗선이 핵심 증거를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 보내려고 했던 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까지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신가연 검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 두 번 들었거든요. 그러나 외압 의혹을 받는 어미준 전 부천지청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2월 비슷한 사건에 무죄가 선고돼 기소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16개 청에서 무혐의 되고 올해 2월 5일에는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대한통운 일용직 노동자 사건에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됐다고 기소했으나 그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진술을 회유하기 위한 연어회 술파티 의혹을 두고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용 담당 검사는 술을 먹었냐는 질문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으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직원이 페트병에 술을 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현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그 페트병 같은 거 해서 종이컵에 각 이렇게 우리 저하고 박상현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2인. 이에 대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 중인 구자연 서울고검장은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술파티 의혹 일부에 대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신고, 수사, 기소, 1심 선고 등 단계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전주 초코파이 재판. 검찰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피고인 A씨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씩 1,050원어치를 절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최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2차 공판 기일인 다음 달 30일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원회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검찰이 꼭 기소해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통상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원청업체가 A씨의 노조 활동에 앙심을 품고 강하게 처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으로 봐야지 결코 죄로 치부될 일이 아니라며 동료 노동자 수십 명이 사실 확인서를 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좀도둑이 돼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사건 확인 후 8일 뒤에야 신고가 된 건 원청업체가 표적 대상을 선별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노조와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